어머니, 저희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혹시라도 다시 손주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힘들구나. 근데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동안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미안하면 뭐하니? 내가 필요할 땐 선 긋고 너희가 힘들 땐 다시 찾아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 힘든 거 안다. 근데 나는 더 이상 너희 도와주면서 서운해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잘해볼게요.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예전처럼? 내가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하니? 내가 뭐 하나 말하면 우리 방식대로 할게요라고 끊어버리던 게 너였잖아.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이제 어머니 잘 모실게요. 됐어. 나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어. 손주도 너희도 이제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 너무 매정하세요. 매정? 그래, 나는 이제 매정한 사람으로 살 거야. 그게 더 편하더라. 더 이상 이런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다. 나 간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은 65세 박순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순자는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활이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자식들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순자는 이제야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내 짐을 조금 덜어놓을 수 있겠구나.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손발이 야무지고 눈빛이 반짝이는 총명한 아가씨였습니다. 예의도 있었고 말을 참 싹싹하게 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거야.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관계는 원만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마다 시댁에 와서 함께 차례를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힘들까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손이 참 야무지네. 같이 하니까 좋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배워가고 싶어요. 그 말이 어찌나 흐뭇하던지 순자는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음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밥을 먹고 갔고 가끔은 순자가 직접 만든 반찬을 챙겨 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먹어. 바쁘면 해 먹기 힘들잖아. 며느리는 고맙다며 반찬을 받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는 가끔씩 순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주신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서로 배려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거나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순자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직장 생활로 바빴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틈틈이 연락을 했고 순자는 그런 며느리가 대견했습니다. 큰 갈등 없이 지내온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탄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들 내외는 친정도 다녀오지만 시댁에서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처음 손주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순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네. 이제부터 몸조리 잘해야 해. 며느리는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손주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기쁜 마음으로 손주의 탄생을 축하하고 며느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댁에 자주 오던 며느리가 점점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리니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명절에도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며느리와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 며느리는 조금씩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자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기가 아직 어려서 힘들 테니 우리가 너무 자주 보자고 하면 부담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말마다 얼굴을 보던 며느리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그나마도 며느리는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짧게 머물다 갔습니다. 아기가 아직 어려서요. 시댁까지 오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순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는 자주 가면서 시댁은 늘 뒷전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날이 되면 아들 내외는 친정에서 먼저 시간을 보내고 시댁에는 잠깐 들렀다가 떠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친정에서 조금 오래 있어서요. 여기선 3시간 정도 있다가 가려고요.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자의 속이 쓰려왔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려니 해야지. 이제는 며느리가 마음을 닫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요청할 때는 시댁을 찾았습니다. 손주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손수 만든 이유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손주, 이제 이유식 먹을 때 됐지? 내가 직접 만들었어. 유기농 재료로 했으니 안심하고 먹여도 돼. 하지만 며느리는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니, 저희는 우리 방식대로 하려고요. 요즘은 시판 이유식이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직접 만든 음식을 좋아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손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조금 더 자라면서 순자는 예쁜 유아복을 사다 주었습니다. 이거 우리 손주 입히면 참 예쁘겠지? 순자는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수선한 작은 바지와 티셔츠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미소도 없이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는 브랜드 옷만 입혀서요. 순간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손수 수선하고 정성껏 골랐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입혀보지도 않은 채 돌려주었습니다. 그제야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이 집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손주를 키우는 방식도 순자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육아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키워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상의 없이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렸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육아 관련 정보를 보내주었습니다.
며느라, 요즘 이런 육아법이 좋다더라. 우리 손주한테도 맞을 것 같아서 보내봤어. 하지만 며느리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보낸 자료는 봤니? 그러자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대는 달라요. 저희 방식대로 키울게요. 순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도 자기 편을 들어줄까 싶어 조용히 바라봤지만 아들은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엄마, 그냥 유진이 방식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육아는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손주를 키우는 일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더 이상 육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점점 더 시댁과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엔 손주 키우느라 바쁘다며 자주 못 온다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가 떠났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부모님들도 적당한 거리 유지하는 게 좋대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순자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거리만 유지하는 사람이 된 건가? 그렇게 며느리는 자신만의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며느리와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여전히 시댁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예전처럼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그 사실이 점점 더 씁쓸해졌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기대를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며느리가 시댁과 거리를 두려 한다면 그걸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우리 방식대로 할게요 라며 선을 그었지만 필요할 때는 여전히 시댁을 찾았습니다. 조언이나 도움은 원하지 않으면서 손주 돌봄이나 집안일은 여전히 시어머니가 해주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장도 못 보고 반찬도 제대로 못 해 먹고 있어요. 순자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이고, 바쁘겠지. 애도 키우면서 일도 하려면 쉽지 않을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 반찬이 너무 맛있잖아요. 혹시 이번에도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한다더니 반찬은 또 필요하다고. 하지만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아침부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장조림도 만들어 용기에 담았습니다. 바쁘다니까 내가 좀 챙겨줘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반찬을 받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저 짧게 인사하고 반찬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는 반찬을 받은 뒤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장조림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반찬은 당연한 듯 받아가면서 시댁에 대한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순자는 이게 과연 옳은 관계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내일 손주 좀 잠깐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며느리가 손주 문제로 연락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 제가 갑자기 회의가 잡혀서요.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이 애매해서 잠깐만 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자는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한테 손주를 맡기겠다고? 며느리는 지금까지 육아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와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식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했고, 육아법도 우리 방식대로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손주를 맡아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이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자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데려와. 몇 시간 정도 보면 되겠지. 그렇게 하루 이틀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순자는 매주 손주를 봐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맡아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하루 종일 맡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너무도 자연스럽게 손주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올 때는 꼭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이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신세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순자는 혹시 며느리가 미안한 마음에 용돈이라도 챙겨주려나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은 순자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저희가 바빠서 애 데리러 오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어머니가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바빠서 애를 맡기는 건 이해하는데, 이젠 어린이집 등하원까지 시켜달라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한가하시니까요. 순자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한가한 사람인가? 너희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를 보고 있는데. 그날 이후 순자는 더 이상 손주를 맡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시댁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친정에서 오래 있어서요. 여기서는 잠깐만 있다가 가려고요. 순자는 애써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며느리가 저녁을 먹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피곤해해서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친정에서는 하루 종일 머물며 밥까지 챙겨 먹고 시댁에서는 밥 한 끼도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순자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도시락이라도 싸줄까?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너희가 여기서 밥을 안 먹고 가니 차라리 도시락을 싸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순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하지만 순자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쉽게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변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순자는 점점 더 깊은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시댁과 거리를 두었고 시어머니의 조언이나 도움을 거부하면서도 필요한 일은 요청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순자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 방식이 다르다잖아. 내 방식이 구식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감정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손주가 감기에 걸려 많이 아프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바쁜지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열이 좀 있어서요.
순자는 당연히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른 약을 챙기고 아이를 돌보는데 아이가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이렇게 뜨거운데 약을 먹여야 할 텐데. 순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가 열이 너무 높은데 내가 약 먹여도 될까?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자연 치유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해열제 너무 자주 먹이면 안 좋다던데요?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래도 애가 이렇게 뜨거운데.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어머니, 물 많이 먹이고 자연적으로 열 내리게 해주세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애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약을 안 먹이겠다고? 순자는 손주가 너무 안쓰러웠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며느리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순자는 며느리에게 육아 정보를 하나 보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나와 있더라. 혹시 도움될까 해서 보내. 며느리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몇 시간 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보낸 거 봤니?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대는 달라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도움이 될까 해서 보낸 건데 이게 그렇게 귀찮은 일이었나?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 육아 관련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며느리는 육아 방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순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손주를 맡아달라는 요청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그런데 이번 주도 애 좀 맡아주실 수 있죠? 어머니, 저 회식 있어서요. 늦게까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점점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한 존재가 되었지. 그날 며느리가 또다시 손주를 맡아달라고 연락해 왔을 때 순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방식대로 한다며? 그럼 이제 나도 간섭 안 할 테니 손주도 안 본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나한테 도움받을 땐 괜찮고 내가 뭐 하나 말하면 선을 긋잖아? 그러면 나도 이제 너희 육아에 신경 안 쓸게.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손주, 이제부터 너희가 키워라. 순자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당황한 듯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문자로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 그렇게 순자는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순자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의 결단 이후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언제든 손주를 맡아줄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자존심이 상했던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 시어머니 없이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마다 대기자가 많아 당장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대기 명단이 몇십 명씩이라 당장 자리는 어렵습니다.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6개월? 집 근처 어린이집을 돌며 상담을 받아봤지만 상황은 어디든 비슷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안 되자 이번엔 베이비시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베이비시터를 구하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5시간 기준으로 한 달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아이를 맡길 시간까지 늘어나면 비용은 2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지만 남편 역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보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난 뭐하러 대학교 나오고 회사 다닌 거야? 나도 회사 다녀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편도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다시 한번 부탁해 보는 건 어때? 순간 며느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순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순자는 이미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쉽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동안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편했는지 다시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손주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나 이제 안 볼 거야.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순자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방식대로 한다며?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살려고. 순자는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알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사정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선택했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할 차례였습니다. 순자가 손주를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린이집 대기 명단에 계속 밀리고 베이비시터 비용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과의 다툼도 잦아졌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뒤늦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손주를 맡아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멀어진 관계는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봤어요.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난 내 밥은 내가 해 먹으니까.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온다 하면 반갑게 맞아주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나 순자는 반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거라니 기특하긴 한데 됐다. 나는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고 살아.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엔 제가 반찬 받아 가기만 해서 죄송했어요. 이제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순자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가 시댁에서 오래 머물려고 해요. 차례 준비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너희 편한 대로 해.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라도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전처럼 같이 보내고 싶어요. 그러나 순자는 더 이상 며느리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달라진다고 뭐가 변하겠니? 나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 며느리는 순자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밀려난 사람이구나. 순자는 더 이상 며느리의 태도 변화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명절 음식 준비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지도 않았고 며느리에게 반찬을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필요할 때만 찾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벗어나고 나니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뒤늦게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순자는 이제 손주 돌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잘해보려 노력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순자는 더 이상 며느리의 변화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내외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동안은 자식들과 손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오래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여행 한번 갈까? 친구들은 반색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순자야. 이제 우리도 한가해졌으니 여행도 다녀야지. 그렇게 순자는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났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웃어보니 왜 이렇게 오래 참고만 살았나 싶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야 내 삶을 찾은 걸까? 이제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니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순자는 집에만 있기보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과 미술 수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번 가볼까? 순자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교실에서는 예전부터 좋아하던 트로트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술 수업에서는 처음 잡아본 붓이었지만 점점 그림을 그리는 게 재미있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미있는 걸 놓치고 살았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맡아달라는 연락이 올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순자의 삶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다시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혹시라도 다시 손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는 달랐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순자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순자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았구나.